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와노쿠니 대결전에 등장할 밀짚모자 사나이 적단이라는 분석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원피스 800화에서 오다스는 밀짚모자 사나이 적단이 언젠가 역사의 이름을 남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독자들이 와노쿠니 등장해서 이름을 남긴다, 아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다면 사나이 적단은 과연 와노쿠니에 등장할까요? 저는 분명히 등장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사나이 적단이 와노쿠니에 등장할 것 같은지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밀짚모자 사나이 적단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루피의 사나이 적단은 루피가 위험에 처한다면 도움을 주기로 맹세했습니다. 즉, 루피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안다면 이들은 언제든지 출동한다라는 거죠. 현재 루피는 바다의 황제인 사황, 빅맘과 카이도를 상대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분명히 사나이 적단이 루피가 사왕 2명을 상대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이들은 루피를 위해 와노쿠니로 올 겁니다. 하지만 혹자들은 와노쿠니는 세국 국가이기 때문에 루피가 위험에 처했는지 알 수가 없다. 흰수염은 오뎅이 죽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라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와노쿠니와 현재 와노쿠니 상황은 다릅니다. 일단 백세 적단에는 드레이크가 잠입해 있습니다. 와노쿠니 현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죠. 해군은 아니어도 기밀 부대인 소워드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빅맘은 도청도 신경 쓰지도 않고 루피를 죽이기 위해 와노쿠니에 간다고 했습니다. 해군이 도청으로 알 수 있는 건 루피와 카이도는 와노쿠니에 있다, 빅맘, 카이도 둘 다 루피가 목표다 입니다. 즉, 현재 해군에서는 루피가 사방 2명의 목표가 되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해군의 정보이기 때문에 사나이 적단에게는 정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카이도가 있는 와노쿠니에 루피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빅맘도 와노쿠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루피가 카이도 빅맘의 목표가 된 사실은 해군만의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혹자들은 티치는 사왕이기 때문에 해군 정보를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나이 적은 이 정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몰라도 루피의 위험을 사나이 적단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보가 만들고 사나이 적단이 가져간 루피의 비브르 카드입니다. 비브르 카드는 주인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비브르 카드가 꺼져가고 있다면 그 비브르 카드의 주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혹자들은 루피가 현재 와노쿠니에서 잘 싸우고 있는데 비브르 카드가 꺼진 적이 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드레스로자에서 헤어진 후 죽기 전까지 쓰러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바로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와의 첫 싸움에서 패배했을 때입니다. 이렇게까지 루피가 기절하며 쓰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카타쿠리와 싸울 때도 말이죠. 즉, 카이도에게 패배 후 루피의 비브르 카드는 분명히 꺼져갔을 거고 사나이 적단은 이 비브르 카드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루피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고 비브르 카드를 따라 루피가 있는 와노쿠니로 향하겠죠. 물론 이 생각들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전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나이 적단 중 몇 명이 와노쿠니에 등장할 것 같은 떡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톤타타 해적단입니다. 갑자기 톤타타 해적단이 왜 나오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마일 열매의 부작용은 분노하거나 슬프며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치는 한입 베어도 부작용의 효과가 남아있는 스마일을 거짓말 에비스초에서 우는 소리가 싫다며 그곳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복을 못 견디고 오로치가 버린 과일을 에비스초 사람들이 먹어 모두 웃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 걸리죠. 즉, 와노쿠니에서 에비스초 사람들은 저주에 걸렸습니다. 근데 오다스미 이 에비스초 사람들을 저주에 걸린 상태로 그냥 끝낼까요? 물론 아니죠. 에비스초 사람들은 저주에서 빠져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주에서 빠져나올까요? 바로 스마일 열매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열매를 만드는 겁니다. 혹자들은 스마일 열매를 치료할 열매를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초파나 로우가 야스유의 딸 오토코라도 치료해줬겠죠. 스마일은 시저가 만든 세드라는 씨앗을 심으면 톤타타족의 씨앗을 스마일이 되도록 키워냅니다. 스마일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워 톤타타족이 아니면 스마일 열매를 만들기 힘듭니다. 즉, 시저가 있다고 스마일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톤타타족도 있어야 스마일 열매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스마일 치료 열매도 스마일과 같은 생성 원리라면 톤타타족 등장의 필요성은 스마일 치료를 위한 열매를 만들기 위한 필요 존재라는 거죠. 톤타타족의 와노쿠니에 꼭 등장해 에비스초 사람을 치료하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이 스마일 치료 떡밥은 베가펑크의 등장 떡밥도 함께일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 등장할지도 모르는 사나이 적은 하루톨 로메오입니다.
바르톨로메오 등장의 핵심은 샹크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표절 연재 중 바르톨로메오는 샹크스의 깃발이 있는 마을에 가서 샹크스 깃발을 태우고 밀짚모자 깃발을 겁니다. 이 표절 연재가 샹크스가 바르톨로메오 앞에 등장한다는 복선 아닐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티치는 빅맘 카이도가 루피를 노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티치가 알 정도면 오로선과 독대도 가능한 샹크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전개 어떨까요? 샹크스는 자신의 깃발을 태운 바르톨로메오를 처리하러 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바르톨로메오가 루피의 사나이 적단인 걸 알고 용서하며 그에게 루피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이후 루피가 위기에 처했다는 걸 듣고 바르톨로메오가 사나이 적단에게 연락해 함께 등장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샹크스의 붉은 머리 해적단도 함께? 다음 등장할지도 모르는 사나이 적은 하이루딘입니다. 사실 하이루딘은 와노쿠니에 관계된 떡밥은 없습니다. 하지만 와노쿠니에 있는 빅맘과의 떡밥은 있죠. 하이루딘은 빅맘과 어린 시절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엘바프 마을을 파괴한 빅맘을 그는 증오하고 있죠. 그리고 하이루딘은 현재 어린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과 함께 거인 해적단을 부활시켰습니다. 거인 해적단과 빅맘의 떡밥을 위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들이 등장한다면 넘버즈와 싸우는 모습이 나오면 정말 멋있겠네요. 과연 루피의 사나이 적단은 등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